여러분, 경기 침체는 오지만 퍼펙트 스톰, 쉽게 말하면 초대형 복합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초대형 복합위기는 오지 않는다. 참 금시초문인 이야기가 나왔죠. 예,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브리핑이 필요하겠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주요 브리핑 항목으로 씹어 넣었습니다. 이게 누가 말한 건가 하면요, 현대경제연구원입니다. 퍼펙트 스톰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경기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말입니다. 보고서 제목은요,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 오는가? 글로벌 5대 리스크 요인의 향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경제연구는요,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1월, 2월, 3월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최악은 아니었지만 올해 1월, 2월, 3월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지금 고점 대비해 보면 주가가 적어도 말입니다, 20% 30% 떨어진 거 분명히 1월, 2월, 3월에 있었습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은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보다는 좀 세고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퍼펙트 스톰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좀 경기가 나빠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현대경제연구원은요, 세계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하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지만 최악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여러분, 그나마 좀 불안감을 덜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금 5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리스크가 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큰 위기는 오지 않는다, 경제 태풍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짚었던 5가지 요인은 스톰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스톰이라는 게 폭풍이라는 뜻이죠. 스톰이라는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면 스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S는요, 스태그네이션입니다. 스태그네이션.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정도예요. 사실 경기 침체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도 보면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고요. 2분기에는 마이너스 1.6%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 0.6%입니다. 중국의 경기도 나쁘죠. 2분기에 0.4% 성장하는 데 거쳤습니다. 1분기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1분기는 4% 이상 성장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S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스태그네이션이라 해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태그네이션이란 침체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경제연구원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 쉽게 말하면 고물가예요. 굉장히 나쁜 거죠. 경제에서는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스태그네이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더 가깝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 침체잖아요.
저는 경기 침체보다 더 강한 저는 위기에 준하는 것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침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스톰의 T입니다. T. 공급망 재편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모든 제품이 생산돼서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중심에서 첨단 기술은 미국 중심, 그리고 소비재는 뭐 동남아 중심, 이렇게 지금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크고 하늘에 태양이 두 개는 될 수 없다 하면서 미중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갈등이라는 게 여러분, 공급망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가야 돼요. 아니면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으로 옮겨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걸리면 여러분 분명히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품이나 반제품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한동안은 말입니다.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결국 말입니다. 이게 결국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저는 맞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를 두고 트레이드 워라고 했습니다. 트레이드 워, 교역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교역 전쟁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좀 생각이 좀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퍼펙트 스톰에 지금 쉽게 말하면 O입니다. O예요. O는요. 오일 쇼크예요. 오일 쇼크. 근데 지금 여러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변화 한번 보세요. 지금 적게는요. 이게 메가와트 시당 17.89 유로였던 것이 말입니다. 7월 5일 현재입니다. 165.07 유로입니다. 엄청나게 뛰었죠. 10배 뛰었습니다. 10배. 심지어 2022년 3월 7일에는 227.20 유로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일 쇼크 때 중동 4차 전쟁이 발생하면서 석유를 무기화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가스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다른 점이. 게다가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가격 10배씩이나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 유가는요 10배까지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3배 4배는 올라갔으나 그러면 그때보다 강도가 저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스톰에 이제 STO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입니다. R,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200일이 넘어섰는데 6개월이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게다가 전황은 역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성기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입니다. 이 북동부의 하르키우 주요 여기는 이미 다 탈환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전쟁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전쟁이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전쟁이 계속 가는 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얼마나 짧아질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는 하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M은 진짜 심각하죠. M이 통화정책입니다. 머니 팔리시. 머니 팔리시라고 이해하면 그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를 보면 무섭습니다.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흥국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국 경제도 위험하다고 하지만 신흥국이 줄줄이 도산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신흥국이 줄줄이 도산했을 때 선진국은 괜찮을까요? 사실 말입니다. 미국이 계속 인상을 하게 되면 영국 같은 나라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10.1%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국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가스를 계속 잠그고 있고요. 그러면 에너지 대란도 유럽에는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신흥국들은 달러가 다 소진돼서 줄줄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고 유럽은 겨울이 오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선진국들도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세계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은 퍼펙트 스톰이라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기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기는 하나 쉽지 않다. 저는 퍼펙트 스톰이 왔다. 그런 아주 초대형 복합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숫자들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무역에서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숫자, 경험하지 못한 숫자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결국 말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저는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자고요. 우리가 오일 쇼크라는 쉽게 말하면 국제 유가가 올라서 위기가 왔던 70년대 오일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외환이 없어서 위기를 겪었던 IMF 외환 위기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금융의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 금융의 문제가 생겨서 이게 금융위기가 왔던 우리가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바이러스가 침공하는 바람에 보건위기가 왔던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올 위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닥친다. 지금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채 위기입니다. 부채 폭발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요. 침체가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어떤 이야기가 저는 그냥 얕은 침체라고 이야기하면 얕은 침체처럼 느껴지거든요. 얕은 침체라고 이야기하면 뭐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7월에 이미 또 한번 겪었습니다. 7월에. 8월에 다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7월에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최저치 기록했잖아요. 또 엊그저께 지난 명절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결국 물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겠죠.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